10억입니다. 10억. 이거 정부에서 탄료한 거 맞지요? 결국은 아빠 찬스를 어쨌든 이제 뭐 대단히 송구스럽게 또 생각합니다. 송구스럽습니까? 임경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대한민국 네. 의전서열 3위에 빛나는 대법원장. 국민이 직접 뽑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사실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균용 후보자 어떤 사람입니까? 이균용 후보자 1962년생이고요. 경남 함안 태생인데 굉장히 주목해야 될 점이 요 포인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교 1년 후배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이고요. 사시 합격 이후로는 쭉 판사 생활을 올해로 34년 차 해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금 현재 지내고 있는데 강한 보수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 엘리트 판사들의 모임 민사 판례 연구회 회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분을 칭할 때는 보수 성향의 정통 법관이다 라고 요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후보자 소개를 할 때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그동안 앞장서 왔다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뭐 이력을 보니까 사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화려해 보이는데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설이 또 이슈가 되더만요. 그렇습니다. 이 후보자 말을 좀 들어보니까 그렇게 막 진하게 친한 사이는 아니다. 찐친은 아니다. 네. 근데 지난해에 국정감사장에서 10월에 했던 얘기를 보니까 친친친친입니다.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 내가 직접적으로 친한 건 아니지만 내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였던 시절에는 종종 이 후보자한테 법적인 어떤 자문을 구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돕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도 아니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이 사법부의 수장이 되면 삼권 분립이 제대로 지켜지겠냐. 이 기틀이 흔들린다라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논란도 있고 공방도 아주 치열하던데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좀 알아볼까요? 이균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자, 법 잘 모르는 대법원장 후보라는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네, 그 대법원장. 근데 이게 법을 제일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상충되는데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네네. 이게 보통 이제 법 잘 알아야 되잖아요. 예. 대법원장 후보자니까. 근데 이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틀에 걸친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들은 후보자의 말 중에 두 가지를 꼽자면 하나는 잘 모른다. 하나는 송구스럽다. 특히 이번에 좀 제일 뜨거웠던 쟁점이 후보자의 재산 문제였거든요. 이분이 이번에 이제 신고한 재산을 보니까 70억 원이 넘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보다도 재산이 많다. 아유. 부자 후보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흠은 아니죠. 예. 근데 고위공직자들은 재산 신고를 할 때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부합하는 거를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는데 네. 그걸 지켰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재산 신고를 할 때 고의로 고액의 재산을 빠뜨린 것 같다라는 의혹 제기가 야당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가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걸 신고하지 않은 것은 재산 은닉입니까 아닙니까? 언닉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언닉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몰랐는 겁니까? 예. 매년 장려 예금은 계속 증가되었고요. 이거 정부에서 탄료한 거 맞지요? 뭐 그렇게 인식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해외 직장 가지고 있을 때 건강보험 자격이 안 되는 줄은 저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상상을 뭐 법을 몰랐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가져하세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우리 후보자가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송구하고 몰랐다로 끝나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본인이 결정하신 문제입니다. 사퇴하실 의향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뭐 죄송합니다. 웃음이 나오세요 지금? 법을 몰라서 못 지켰다 뭐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네. 법을 모르는 것도 문제고 못 지킨 것도 문제 아닙니까? 둘 다 문제죠. 대법원장 예.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건데요. 이군용 후보자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지금 처가 회사의 비상장 주식,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한 10억 원어치 정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재산 신고할 때 신고하지 않았다. 이게 제일 큰 쟁점 중에 하나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2020년에 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령이 바뀌면서 비상장 주식도 신고를 할 의무가 생겼는데
본인이 그걸 몰랐다. 바뀐 거를 인지를 못해가지고 네. 그걸 몰라서 신고를 못한 것이다. 송구스럽다. 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한 겁니다. 아니 근데 2020년 시행령이 바뀌기 전에도 네. 액면가로 신고는 했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비상장 주식으로 받았던 배당금만 하더라도 지난 10년 동안 가족들이 한 3억 원 정도 세후입니다. 세후 3억 원 정도 된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아니 배당금은 받고 왜 신고는 안 하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딸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 딸이 이제 해외에서 첼리스트로 활동을 했는데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딸한테 송금한 내역을 보니까 네. 2018년부터 최근까지 총액 6,800만 원을 송금을 해줬습니다. 10년 내에 자식한테 증여할 수 있는 그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액수가 5천만 원이거든요. 아. 근데 5천만 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내고 납부하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네. 안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더니 이 후보자의 답변은 뭐냐면 딸한테 해외에 있는 딸한테 송금할 때는 그게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이제 준 거라서 증여라고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이거 증여인지를 몰라가지고 또 증여세 신고를 못했다.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아빠 찬스와 관련된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건 이제 아들 문제죠. 요거는 이제 후보자의 예. 아들입니다. 예. 아들이 2009년인데 20살이었던 대학생 아들이 그 유명한 김앤장 로펌의 인턴으로 일을 했습니다. 김앤장에서 별도로 인턴을 선발합니다라고 공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공교롭게도 당시 광주 고법 부장판사였던 이 후보자의 아들이 거기에 떡하니 인턴을 합격을 해가지고 일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로스쿨 학생도 아니고 경제학과인데 네. 그리고 이제 20살인데 이 후보자의 아들이 김앤장 인턴하는 데 있어서 아빠 찬스가 없었다는 걸 누가 믿느냐 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후보자가 그건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군대 가려고 휴학을 한 뒤에 친구들이랑 알아서 지원해가지고 들어간 걸로 안다. 개입하지 않았다. 이런 답변을 내놨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이제 그거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퇴하실 겁니까?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네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판사는 이제 판결로 말을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34년 차라고 하셨나요? 네. 그동안의 판결은 어땠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자,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유독 감형하는 판결을 많이 했다는 어허. 논란입니다. 어허. 최근으로 올수록 법원에서도 좀 엄격하게 보려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게 성범죄 문제거든요. 그렇죠. 일단 성범죄자에 대해서 너무 너그러운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2살 아동을 3차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네. 이 20대 남성이 1심에서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을 맡았던 이 후보자가 너무 무겁다. 그래서 징역 7년으로 3년을 깎아줬습니다. 왜요? 감형 사유가 이렇습니다. 일단 범행을 자백했다. 책임을 인정했다. 그리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거기에 가장 좀 이게 맞나 싶은 이유가 비교적 20대로 젊은 나이기 때문에 교화의 여지가 있다. 젊으니까 봐준다. 이런 걸로도 좀 읽힐 수 있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 16세 피해 아동에 대해서 아동 성착취물을 만들게 하고 그걸 배포하도록 협박했던 피고인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감형을 해주면서 이유로 피해 아동이 먼저 접근을 했다. 이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판결 내용을 훑어보니까 자꾸 피해자들한테 책임을 넘기면서 감형해주는 이유로 삼는 거 아니냐. 이분의 이 성인지 감수성이 대법원장에 적합하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이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같은 경우도 성인지 감수성을 더 배려하는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다음 존경하는 전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언제라고 보십니까? 저는 1948년 8월 15일 그 국가로서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1948년 8월 15일에 이게 뉴레이터 건국 사관 아닙니까? 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으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8년 8.15가 건국절이